12월 6일 민심이 갑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6일 날씨가 아주 차가워졌습니다. 잘 네.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그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1부와 2부 제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1부는 특집으로 편성이 되고요. 이재명 죽이기 대 이재명 살리기. 2부는 제2차 조미회담. 김부선, 김영환, 이정열, 공지영의 심상치 않은 징후들 그리고 정치 엽기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바로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네. 우리 민심합이다 사설을 먼저 낭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사설 제목은 일배도 울고 갈 궁차싸.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별의별 해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근거도 없이 이재명 지사의 연예 스캔들을 퍼뜨린 김부선 여사와 김영환 옹이 되레 자기들끼리 지리산 밀월 여행을 다녀왔다는 거의 확실한 증언이 나왔는가 하면 공지영 아줌마는 이정열 아저씨에게 추파에 가까운 쉴드 글을 올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김경수 의원이 기소되었을 때는 일절 함구했던 뉴스 회사들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기소되어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자막 뉴스를 올리고 있다. 스캔들도 내로남불, 형사 기소도 내로남불인가. 더욱이 변호사 등록이 안 되어 소송까지 냈지만 불과 두세 달 전 기각되어 거의 백수로 지내던 이정열 아저씨가 궁짜싸 소송을 맡기 직전 일약 변호사로 등록된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한 이정열 아저씨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유언 비어까지 퍼뜨리고 있고 여기에 거의 모든 뉴스 회사들이 호응해 주고 있는 이유는 또 뭘까? 그의 말대로 정황 증거가 겹치면 유죄 판단의 근거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단 이와 상충되는 반정황 증거가 없을 때만이라는 것 정도는 뉴스 회사들도 알고 있을 텐데 말이다. 그 전에 정황 증거라는 것도 그렇다. 그 우연의 반복이 최소한 거짓말 탐지기의 확률인 2억 분의 1 이상, 유전자 일치 확률인 10억 분의 1 정도는 되어야 사법적 확증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마저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보기에 이재명 지사 부부의 정황 근거는 아무리 많아도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 사회는 지금 미쳐가고 있는 것일까? 이 사회가 미쳐가는지 안 미쳐가는지 시금석은 이재명 지사 부부에게 씌워진 혐의가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다. 이 모든 혹세 무민의 중심에 궁차싸라는 괴 단체가 있다. 대관절 궁차싸는 뭐기에 그토록 궁을 찾아 헤매는 것일까? 또한 궁차싸가 뭐기에 김부선 여사에게 후원금까지 모아준 것일까? 나아가 김부선 여사는 왜 자기가 노사모라고 하면서 노사모 회원들에게 후원금을 좀 더 모아달라는 글을 올린 것일까? 궁차싸와 노사모 사이에 무언가 내연관계라도 있다는 것인가? 그리고 노사모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김부선을 왜 노사모는 모르는 채 하고 있는 것인가? 일배도 울고 갈 궁차싸. 자, 그럼 네. 이재명 죽이기 편과 살리기 편으로 나누어서 일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재명 죽이기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맨 먼저 예. 엊그저께 뭔 네. 일이 있었죠? 김혜경 씨, 이 지사의 부인이죠? 네네. 오전 10시 5분부터 저녁 9시 10분까지 약 11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피의자 신분이죠, 당연히. 네. 그 지청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한 말이 있었겠네요. 예. 들어갈 때는 그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 이런 말도 했고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리 안의 갈등이 더 안타깝다 이랬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발언은 지난번 경찰서 조사를 받을 때하고는 상당히 달라진 겁니다. 경찰서 조사를 김혜경 씨가 2번 받았죠. 네. 예. 그런데 그때는 약간 그 도의적인 책임 그냥 이 겸손하게 하는 말로 뭐 미안하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 확실하게 그 자세를 취했죠. 네. 그 다음에 이
김혜경 씨는 나와서는 뭐 취재진의 질문에 그냥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그냥 네라고 짧게 답했을 뿐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예. 지금 김혜경 씨는 무슨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은 거죠? 이 두 가지입니다. 네.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고 그다음에 그 두 가지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일단 그 김혜경 씨가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이재명 지사의 그 지사직 유지하고는 무관하죠. 네, 네. 법률적으로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만약에 정치자금법 같으면 300만 원 이상 벌금을 받으면 그 지사직 유지가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정치자금법하고는 무관하니까 네, 아무리 이제 그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크게 받아도 지사직하고는 상관없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다르죠. 이재명 지사는 어떤 혐의로 받았죠? 이재명 지사는 일단 그 직권남용. 네, 네. 직권남용은 그 강제 입원. 형님 강제 입원. 강제 입원 혐의.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으로 그 허위사실 공표. 예. 그러니까 여기서 허위사실 공표는 그 검사 사칭 방조. 네, 그다음에 대장동 토지. 대장동 지적 그 허위 허위. 홍보 이렇게 됐는데 일단 그 이 김혜경 씨가 이제 조사를 받으면서 지난번 경찰 조사와는 달라진 모습을 좀 보였다는 것을 좀 보고 네. 그 전에 네. 이재명 지사가 좀 이제 이렇게 그 화해를 시도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었잖아요. 예.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방향을 바꿨다라고 봤는데 그런 것들이 이 지청에 들어가고 나올 때 그 부인의 그 말에서도 표가 날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그다음 뭐 관련된 게 이제 네. 그 지난번에 뭐 그 김혜경 씨, 그다음에 네. 이재명 지사의 자택에서 계정이 사용됐다, IP 주소가 동일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교회 홈페이지에서 김혜경 다음. 씨가 사용한 아이디에 대해서 분석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검찰에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내용도 이제 그 있었습니다. 잡을 수 있는 정황 특집은 네. 네, 다 이렇게 둘러대 가지고 맞추는 쪽에 그 전방위적인 이재명 죽이기가 시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가 13일에 마감이죠. 네, 6개월이. 네, 그날이 13일에 금요일입니다. 13일에 금요일.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이재명 지사 죽이기에 앞장섰던 뉴스 회사는 단연 연합뉴스였는데 네. 그리고 그 YTN 그런데 최근에는 그 중앙일보까지 가세해서 네, 그 이재명 지사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중앙일보에서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형을 강제 입원 시도를 총괄했다라고 하는 전 비서실장을 공범으로 검토하고 공범으로 기소한다. 기소 방침을 정했다. 이러한 단독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빨대에 의한 보도라는 것이 이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그 발설의 주체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그냥 뭐라고 전해졌다,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말은 있는데 누가 얘기했는지 이것이 안 나와 있죠. 네, 그러니까 아마 이 경찰과 검찰에서 그 빨대를 그 꽂아주는 그 뉴스 회사를 더 확장해서 더 심하게 공격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그 추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사 마지막에 보면 검찰 관계자는 네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판사 출신의 변호사는 그리고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이러면서 물타기를 계속하면서 부풀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요? 예. 네네. 특히 그 판사 출신의 변호사 이러면서 이제 그 비서실장 윤모 씨를 기소 방침이라고 하면서 뭐냐면
이재명 씨의 형이었던 이재선 씨가 네. 뭐냐면 강제 입원 시도가 중단된 뒤 3개월 후에 M 심리상담소를 찾아서 다면 인성검사 등 정신진단을 통해서 비교적 정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재선 씨는 정상인데 이재명 지사 측에서 무리하게 강제 입원을 하려고 했다. 그런데 M 심리상담소는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상담소예요. 아, 예. 심리상담소. 예, 예. 네, 그러니까 심리 상담소 이거는 그러니까 심리 상담소라는 것 자체는 의학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걸로는 판단할 수가 없죠. 그렇죠. 상담소 하면 여러 가지가 있죠. 당연히. 제가 네. 지난 주에 이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KT 직원이 이렇게 와가지고 인터넷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하면서 네. 제가 어떤 걸 접속했는지 아실 수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모른대요. 모르죠. 네, 그 지역만 대충 알지 그거를 확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택으로 나온 데 대한 것도 이 기자는 이렇게 물어봤지만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중앙에다가 빨대를 꽂아 줘가지고 이재명이 기소된다는 것을 연막탄 피우듯이 피웠고 한술 더 떠서 이재명 지사뿐만이 아니라 그 이재명 지사의 그 비서실장이었던 윤 씨까지 이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한 발을 더 나가가지고 주변을 압박하는 거죠. 네네 한 발을 더 나가가지고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소는 네. 당연하게 확정된 것으로 해놓는 이런 그 빨대꽂이의 수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전해철이 고소하고 그다음에 이정열 변호사랑 뭐 3천여 명이 같이 공동 고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때 전해철은 빠져요. 그리고 관련된 기사를 맨 처음에는 연합뉴스에서 내보내면 중앙일보, 조선일보, 뭐 한겨레, 경향 이런 데 다 빨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검찰, 경찰 동원하고 그러고 나서 실체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하더라, 전해졌다, 알려졌다 이런 식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트집 잡을 수 있는 것만 나오면 네. 무조건 과장하고 왜곡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이 가해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 이재명 지사가 그 옛 공관 경기도지사 네. 네. 옛 공관으로 입주하겠다니까 그것도 무슨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이 비판하는 글들을 뉴스 회사 기레기들이 썼잖아요. 네. 근데 그 옛 공관이라는 것이 보니까 이 남경필이 전 지사였죠. 네. 남경필이야 수원에 좋은 집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 좀 쇼 행정을 하느라고 그것을 무슨 도민들한테 돌려준다 해서 거기에다가 무슨 뭐 이렇게 뭐 문화 비슷한 문화시설 비슷한 걸 했는데 뭐 그 이용하는 사람도 없이 그게 1년에 그 8억씩 비용이 들어간대요. 그 공간 유지하는데. 네, 공간 유지하는데 그게 그 8억이 그래서 세금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집도 분당이고 수원까지 수원 그 출퇴근시 많이 걸리니까 네. 그 도청 부근에 있는 그 옛 그 청사 도지사 공관 그걸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이 그거야말로 그 실사구시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도 청남대를 도민들한테 돌려줬고 청남대야 집무하는 데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별장 비슷한 거였었고 그다음에 뭐 문재인 대통령도 무슨 뭐 청와대 앞길을 뭐 내놓았는데 이 지사만 역행하고 있다. 이게 기사가 말이 되냐 그겁니다. 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그 이재명 지사도 지난번에 그 조사를 받는 날 나와서 1시간 정도 네. 점심을 먹고 들어갔고 네. 부인 김혜경 씨도 1시간 10분 정도 나와서 점심을 먹고 들어갔죠. 네. 그것을 또 외식이라고 하면서 외식. 뭐라고 했죠? 얘들이 수사 중 외식 진풍경이라고 하면서 네네. 경찰 생활 20년 만에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게 거짓말이거든요. 그 종종 나와서 식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네, 구속이 아니니까요. 네네. 종종 나와서 식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뉴스 회사들이 그 타이틀을 좀 특이하게 뽑았습니까? 예.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은요. 국민일보에서는 이랬습니다. 소환된 피의자가 외식 처음 본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의 점심 식사. 그다음에
연합뉴스에서는 이재명 부부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이 기레기들이 보고 듣는 게 연속하고 저 영화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한 20년 전쯤에 그 헐리우드 영화 중에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이런 영화가 있었잖아요. 예. 그것 보고 떠올린 말이에요. 아,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이재명 지사에게 그 공격이 가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기사에 또 이럽니다. 경찰 관계자는 20년 넘게 경찰을 일하면서 피의자가 밖에서 밥 먹고 돌아와 조사받는 것은 처음 본다. 그다음에 검찰 관계자는 예, 작전 회의를 겸한 대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나도 저 지난번에 조사받을 때 예. 점심 때 나와가지고 식사하고 들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 선택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서 저 막힌 벽 그 조사실에서 시켜 먹어봐야 뭐 설렁탕하고 된장찌개밖에 더 있겠습니까? 답답하고 체해요. 그런 네. 그렇죠. 조사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설렁탕, 된장찌개만 먹으란 법이 어딨어요. 네. 곰탕, 대구탕, 갈비탕, 비빔밥, 짜장면, 냉면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심상정하고 유시민이 좋아하는 것처럼 스파게티 먹어도 되죠. 네. 앞에 스파게티 집도 많아요. 예. 스파게티입니까? 그 사람들 좋아하는 것이? 짜파게티인가? 아니, 스파게티랑 스파게티와 아메리카노. 그렇습니까? 예. 스파게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네, 조금 더 이렇게 모양주의 나는 음식이 네. 있는데. 자, 파스타? 네, 파스타. 예. 네, 그렇죠. 예. 네, 스파게티가 아니라 파스타였어요. 예. 네. 자, 그러면 또 역시 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네. 이상한 글을 또 이 페이스북인가요? 올렸습니까? 페이스북입니까? 저 트위터입니까? 그러니까 제보를 바랍니다라는 식으로 게시물을 올렸어요. 페이스북에. 그렇습니까? 예. 네. 뭐라고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이런 공식 페이스북이 있나 봐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입니다. 네. 공식 페이스북 홈페이지겠죠. 네, 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경기도 성남시 최대 폭력 조직 국제 마피아파의 과거 및 현재 범죄 행위로 피해를 보셨거나 국제 마피아 및 브로커와 지역 정치권의 유착 비리에 대해 알고 계신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울러 2012년부터 2014년 무렵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남시 산하 각 보건소, 성남시청 행정기획계에서 근무하셨던 관계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전화번호랑 이메일 주소까지 딱. 그러니까 전부 일부러 정신건강센터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 이런 데를 넣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 이재명 지사를 지난번에 터무니도 없이 무슨 조폭 연루설 같은 걸 내세워가지고 그 SBS가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한테 5억 손배소 그 소송을 지금 당했어요. 이거 불기소 처분된 네,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이 됐으니까 이제 손배소로 민사로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SBS 애들이 그거 이 방어하는 미리 방어하는 그 선방을 놓는 네. 이것도 아주 야비한 공지처럼 보입니다. 요즘 정말 말 그대로 뭐 개나 소나 그 이재명 지사 욕하면 그게 무슨 세련된 태도인 양 나타나는 이 현상이 대관절 어떻게 해서 이런 그 아주 그 몰상식하고 비정상적인 비상식적인 현상이 이 사회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날이 갈수록 어안이 벙벙해지는 일들만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홍준표까지 또 그 이재명 지사의 공격에 가담했죠. 네. 네. 네, 이거 사실 홍준표는 엽기에서 처리해야 될 건데 그래도 오늘은 조금 이렇게 정식 뉴스에 한번 넣어주죠. 예. 홍준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살려고 문준용 이용하는 이재명. 네, 좌파들 자식 참. 문제이고 오죽했으면 다른 좋은 공기업도 있는데 그다지 좋은 곳으로 보이지 않는 한국고용정보원의 특혜 채용이 되었겠는가. 한국고용정보원을 좀 무시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저들은 이회창 총재 아들 병역 문제를 2번씩이나 공작해 정권을 잡았지만 우리는 그래선 안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파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것. 우리는 최소한 자식 문제를 정치에 이용하지는 말자. 그래서 그 문제는 덮어두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지난번 그 이해창 출마했던 2번의 그 대선 때요. 네. 자기는 이제 그런 걸
아들 문제라서 그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 좌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거꾸로뜨리기 위해서 자식들까지 자식들까지 이용한다.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이 홍준표는 지금 이 사건의 감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재명, 문준용 씨 둘 다 자중하십시오.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제가죠. 여기서 문준용 씨는 지금 문준용 씨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어 문준용 사건이 급부상하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그렇게 물고 늘어졌어도 정작 사건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었던 나는 당 실무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그걸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다며 아무리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 정치판이라고 하더라도 자식을 둔 부모 입장까지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참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이다. 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자, 이것은 부자 간에 이루어지는 범죄 커넥션을 우리의 전통적 가치는 무슨 부자 유친으로 왜곡하는 이런 발언이죠. 그리고 할 말은 다 하면서 문재인도 까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까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며칠 들어서요. 그 민주당 의원들의 이 대이재명 발언이 예. 약간 잦아들었어요. 네. 잦아들었고 그 역할을 바미당과 한국당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이 이른바 그 극문들, 이 극문 똥파리들하고 한국당 바미당 이것들하고의 그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양상을 네. 보인다는 점에서 그 이재명 죽이기에 그 불량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양식 있는 사람들은 그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정말 양식이 있으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정의로운 소리를 더 내야죠. 예. 그런데 현역 정치인 가운데 그 정의로운 소리를 내는 사람이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이런 것이 오늘날 이 한국 정치의 그 비극이고 약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런 걸 보면은 반재명 동맹이 거의 네. 뭐 확고한 팀워크를 이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3일이 그 공소시효가 마감되는 날짜니까요. 네. 지금 그 보통 예상하기로는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마감 한 일주일 전쯤에 기소 여부를 그 결정해서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번 사건은 그 수사의 급박성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번 주말에는 어려울 것 같고 네. 다음 주 초쯤에 예. 발표가 나지 않을까 하고 이제 예상을 해보거든요. 다음 주 초면 좀 급박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급박한 예. 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오늘이 지금 목요일 금요일인데 이번 주말에는 안 나면 다음 주 초가 날 텐데요. 자, 한번 이 이재명 죽이기 편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재명 지사의 검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의 당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현실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그 예측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경우의 수를 따진다면 네 가지 경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불기소 처분되는 거. 네. 그다음 둘 중에 한 사람이 기소되는 거. 예.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기소된다. 또는 그다음에 김혜경 씨가 기소된다. 예.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그다음으로 네 번째 경우는 둘 다 기소된다. 예. 이 네 가지 경우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걸 예측하기라는 건 참으로 어렵죠. 뭐냐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겁니다. 처음부터 거의 그 음모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이 날이 갈수록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음모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잘 몰라요. 네. 그러나 지금까지 해왔던
이런 걸로 봐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둘 다 기소를 안 할 것 같진 않고요. 아, 그렇다고 둘 다 기소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아. 한 명을 기소할 텐데 저는 이재명 지사를 기소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지사를 기소하면 그 직권남용이 예. 있고 그 직권남용은 뭐 기소되어도 그 지사직하고는 뭐 거의 네. 상관이 없고요.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이것은 100만 원 이상 예. 벌금이 나오면 지사직 유지하고 유지를 어렵죠. 못하게 만들죠. 네네. 그러니까 우리 김용환 선생님 혹시 예상 같은 것을 저는 좀 해볼 수 있겠습니까? 해경공 김씨 사건만 기소할 것 같아요. 이재명 지사 부인만 네. 기소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사실 그 이재명 지사의 그 견고한 지지 세력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 음모적 공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는 거의 줄지 않았고 네.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재명을 안희정 수준으로까지 이렇게 추락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건 불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목적을 딱 정해 놓지는 않았고 상황에 따라 그 변화시킨다는 작전을 구사해 왔는데 최근에 한 2, 3일 이걸 보니까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까지를 박탈하는 것은 자기들에게 돌아갈 네. 그 역작용이 대단히 부담스럽고 자기들까지 망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말은 뭐냐? 사실 그 지사직이 박탈된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에서 강제 제명 출당 조치를 한다거나 네. 그러면 이건 민주당 망하는 길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걸 어느 정도를 감지를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목적하는 말은 뭐냐? 이대로 그냥 놔도 돼. 대선 주자급에서는 낙마시키는 게 목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려면 대선 지사급에서 낙마를 시키려면 도덕적으로도 이재명 지사를 이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도 좀 부자유스럽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둘 다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둘 다 기소할 경우에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그 직권남용. 예. 그 다음에 이제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뭐 아까 그 혐의인데 다시 말해 김혜경 씨를 기소를 했을 경우에 그 김혜경 씨가 겉으로는 문재인 정부를 돕는 척하면서 안 보이는 데서는 그 뭐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그 치사하게 비난한 이런 치안이 되는 거거든요. 예. 더군다나 김혜경 씨에게 그런 혐의를 그 확정시킬 경우에 그것은 김혜경 씨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부부가 했다는 것까지 되어서 그 이재명 지사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데 네.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봐서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했던 짓거리를 보면 저는 두 사람 다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런 작업이나 공작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이성적인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또 이런 사람을 이렇게 통제할 만한 그 윗선도 없어 보여요. 첫째로는 이 사람들이 그 실체가 분명치 않아요.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문제점을 알고 좀 뜻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제어하려고 해도 누군지를 모른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짓 하는 놈들이 나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면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왜구들이 준동했던 시대.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이재명
주기기 편을 끝내고 네. 네. 이에 못지않게 역시 그 이재명 지사가 저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지지자들도 네. 상당한 저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보는데 그 이재명 그 살리기 편, 예. 이재명 살리기 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데요. 그 전에 우리 그 김갑수 TV 방송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이나 화요일 아침 사이에 그 유튜브에 등재될 그 김갑수 TV에서는 최근 그 공작적 그 냄새가 강하게 나는 네. 유시민 대선 후보 띄우기 여기에 좀 차관을 둔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쉽게 해서 그 유시민 편을 방송으로 내보낼 건데 네. 일단 그 유시민 편을 둘로 나누어서 하나는 유시민의 그 자질론, 또 하나는 유시민의 품성론. 이렇게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유시민의 자질 그리고 그래서 유시민의 그날 품성. 예.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두 개를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 다 못하면 그 다음 주에 하나를 더해가지고 네. 유시민의 자질로는 그 언감생심 유시민 이런 제목을 붙일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의 품성론에서는 돈떼보이 유시민 이런 제목으로 방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목이 정말 좋은데요. 그렇습니까? 아메리카노는 좀 서운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서 화요일 사이에 유튜브에 등재될 그 유시민 론을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그 백권대학 네. 어떻게 되죠? 예, 저희가 12월 16일 날 2018년도 마지막 강의가 있거든요. 그날 강의를 좀 한 30분 일찍 끝내고 백권대학 송년회 밤을 할 예정입니다. 백권대학 송년회 밤은 5시 반서부터 할 예정, 6시 정도서부터 할 예정이고요. 중국 음식점 남운이라는 곳에서 하는데요. 여기 남운이죠. 예, 남운. 네. 예, 주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62 성원빌딩 1층입니다. 여기가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에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서초 진흥아파트라고 있는데 그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 진흥 아파트 그 옆에 예. 저 세븐일레븐도 있고. 네, 해커스 어학원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차도 가능합니다. 예, 주차도 가능하고요. 그 주소를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네,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162 성원빌딩 1층입니다. 네, 그날 그 16일 6시부터 이 백권대학은 5시 반에 네. 단축 수업으로 끝내고요. 단축 수업이요? 네네. 네. 네. 6시부터 그날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백권대학 수강생 외에도 민심갑이다 정치자, 김갑수 TV 정치자, 자주인학회 회원들. 근데 미리 정규 회원이 아닌 분들은 미리 좀 그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화번호를 좀 알려주시죠. 네. 제 전화번호는요. 010-6307-5159번입니다. 네, 미리 신청하셔서 우리가 그 음식 예약이나 자리 배정도 좀 준비해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 1부 2편에서 이재명 살리기 편으로다가 이재명 살리기도 이제는 만만치 않아요.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저력이 있어요. 이 뉴스 회사들이나 좀 외면할 뿐이지 이 유튜브나 또는 다른 데에서는 아주 상당한 그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예. 전국 이재명 지지연대에서 이재명 죽이기와 이간질 공작, 마녀 사냥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 예. 이 단체는요. 이 단체는 뭐 이재명 지지연대, 그러니까 각계 단체가 연합을 한 건데요. 지금 현재 19개 단체인데 참가 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아니 성명서도 발표했지만 가두시도 하지 않았나요? 예, 가두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가두시를 했죠. 그래서 예. 집회를 가졌어요. 그래서 이 800여 명 정도가 경기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가지고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뭐 님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고 그리고 또 그 여자분들이 다른 집회보다 좀 많은 것이 눈에 띄더군요. 아마 그 부인까지 그렇게 엮어들고 그러니까 그 여성의 입장에서 더 이렇게 분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자세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이 김경수 경남지사와의 그 차별화된 조치 네. 이런 것도 지적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이중잣대를 지적하면서 김경수 지사는 기소된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어떤 언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재적 140명 중 135석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절대다수의 민주당 장악 경기도 의회가 이재명 지사의 청년연금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도 비판을 하면서 이런 전반적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를 제기하고 항의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지키겠다는 이러한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기도 의회에서도 이재명 지사를 구명하기 위한 그 서명 작업이 진행됐다는 소식이 나왔죠. 네. 그 경기도 의회의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제 도의원들이죠. 경기도 의회니까 도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에게 이 지사의 구명과 관련된 성명서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29일 이 양일 동안 받았는데 서명에는 67명의 도의원이 서명에 참여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지금 경기도에는 대부분이 전부 다 민주당이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대표단을 이게 경고를 하는 조치를 또 취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 한 의원은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 내용은 확실한 증거나 합당한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지사를 비롯한 가족의 인권까지 유린당하는 상황에 경기도정의 동반자인 도의원들은 더는 방치할 수가 없다. 해서 그 경찰과 검찰의 피사실 공포를 통한 여론호도, 먼지떨이와 망신주기용 수사의 즉각 중단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요. 이건 중앙일보에서 역시 또 보도한 건데, 중앙일보의 의도는 그 이재명 지사와 그 직권남용의 그 문제적 인물인 그 이재선 씨, 형이죠. 예, 그 형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가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그 문체나 어조는 이재명 지사를 비판한 듯 했지만 거기에 실린 내용들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그 혐의 없음을 입증하는 그런 좀 이상한 이 보도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 이재선 씨를에게 당한 성남시청 공무원, 그리고 이재선 씨를 만나본 성남시청 공무원들이 작성해 놓은 진술서가 있더구만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의미심장한 그 내용 같아요. 보니까 그 진술서의 내용들, 이재선 씨가 성남시청 직원들에게 어떤 짓을 했는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시장 재직 시절이었으니까 2012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재선 씨에게 이재명 씨가 욕을 한 게 아니라 재선 씨에게 공무원들이 심한 욕설 또는 협박을 들었다. 예, 그 공무원이 8명이죠. 네네. 그러면서 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겠다. 탄전 청소시키겠다. 탄천 청소시키겠다. 이래서 뭐 이런 욕설을 이제 퍼부은 거죠. 네. 대부분 7, 8급 직원들이 작성한 것이었는데 그거 이외에도 재선 씨가 한 그 행위
같은 것들이 네. 또 있었죠. 예, 전화로 비서실, 예산, 법무과 등 21개 부서에 네. 58건의 민원을 제기하는가 하면 시청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도 87건의 시정 비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진술서를 이제 취합한 사람이 당시 그 윤 비서실장인데 예. 아까는 그 중앙일보 측에서 바로 윤 비서실장까지 공범으로. 입건한다는. 예. 네. 그런데 이 중앙일보 측에도 이제 그 이 같은 뉴스 회사라고 해도 사람들이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조금. 그러니까 아마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마치 그 중앙일보 측의 의도에 부응하는 것 같이 하면서 실제로는 이재명 지사의 그 결백을 오히려 더 나타내 줄 수 있는 기사 위주로 쓴 아주 묘한 이 영어로 얘기하죠. 페인팅이 있는 기사가 있어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그 오마이뉴스 하면 거기에는 막 그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을 좋아하는 기자들이 득실거리거든요. 네. 그런데 10분의 1이나 이 정도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유시민을 비판하는 글을 쓰면 누가 그 글을 읽느냐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오히려 이 중앙일보 기사가 12월 2일자 기사예요. 네. 네. 12월 2일 저녁에 나온 기사인데 그래가지고 이 재선 씨가 이렇게 횡포를 부리니까 그 정신과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검토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분당 보건소의 관리 감독을 받는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소속 전문의는 이 진술서가 사실이라는 전제 아래 재선 씨의 대면 없이 조울병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문체는 뭐 대면 없이 이런 말도 들어갔지만 그럼 뭐 이걸 대면을 합니까? 대면은 의사가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 본인이 이제 본인이나 가족이 수락해야 하니까 일단 이런 그 보고서가 진술서가 공무원에 의해서 공식 서류로 남겨져 있는 것은 그 이재명 지사의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요긴한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특히 한 공무원은 또 그 재선 씨가 무슨 말을 했어요? 당신 예, 예. 간첩이야. 네, 막 이런 얘기를 자주 했대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죠?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해 보였다.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공무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신건강 상담을 통해서 정신 이상자로 판명 시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런 진술서가 8명에 의해서 네. 공무원에 의해서 작성된 진술서가 있다는 것은 이건 이재명 지사에게 상당히 유리한 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관공서 홈페이지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뭐 기한이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안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이거 봐. 58건의 민원을 제기했다. 87건의 시정 비판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업무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가 SNS에 공직자의 자세에 대해서 강연한 영상을 다시 올렸죠. 네. 예전에 올랐던 건데 이걸 일부러 다시 올린 것은 이재명 지사의 어떠한 또 이 사태에 임하는 이 자세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고 저는 적절한 그 행동이었다고 봐요. 네. 그러면서 이 공직자의 자세라는 강연 영상은 그 유튜브 것을 이제 다시 자기의 그 트위터에 링크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것이 이재명 지사는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공무원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네.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위해 충성하지 않는 것,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 불평등과 격차가 그들의 희망을 빼앗아 생기는 현상이다. 네. 그러면서 이제 공무원들에게 여러 공무원과 저와 같은 공무원이 권한을 사적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예컨대 강자들의 빌부터 다수의 약자를 쥐어짜는 일에 동조하고 이익을 나누는 것이 부정부패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양심적인 소수조차 강자들이 빼앗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됩니다. 불평등과 불공정, 비합리, 격차, 부정부패가 통제되지 않고 사회 전체의 흐름으로 확산됩니다.
최종 결론은 나라가 망하고 자기도 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를 건너뛰어서요. 맨 아래 걸로 넘어가죠. 네. 트럼프의 예로 들어서 이 솔직한 막말 후보가 거짓말 후보를 이긴다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책이 발간이 됐어요. 예. 저는 이런 것을 그 오늘의 그 한국 사회에 적용시킬 수 있다고 보아서 이 좀 책에 있는 내용을 네. 간단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책은 그 어떻게 나온 거죠? 그 2016년 그 미국 대선이 대부분의 기관과 언론이 힐러리 클린턴의 승리를 예측하는 기사들을 내놓았죠.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그 힐러리 편을 들었어요. 미국 그 뉴스회사 기레기들이. 그죠? 예. 예. 그런데 그 이미지 전략가, 리더 브랜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허은하 한국 이미지 전략 연구소장은 이 트럼프의 당선을 미리 예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물을 담아 리더라는 브랜드라는 제목의 신간을 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 후보 힐러리와 막말 후보 트럼프 가운데 차악을 뽑는 대결이 지난 미국 대선이었다. 그리고 공약 실천과 관련해 솔직해 보이는 막말 트럼프가 거짓말 힐러리보다 이행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준 게 사실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또 재미난 것이 이 트럼프가 그 당시의 언론을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그 친 클린턴 성향의 뉴욕 타임스, CNN, 워싱턴 포스트 이런 것들을 그 한국 언론들이 그대로 또 받아쓰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 한국 언론들이 받아쓰기를 하는 그 미국의 주류 기레기들을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가짜 뉴스라고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양상이 그 미국 대선 때의 양상하고 지금 이재명 지사의 그가 처한 양상이 많이 비슷한 점이 있다 그겁니다. 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그 얘기하는 부분도 많이 닮았어요. 뭐냐면 이 저자에 따르면 트럼프는 당 내부 관리에서는 힐러리에게 졌다. 사실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 내부 관리에서는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죠. 위태롭죠. 예. 그러나 외부 관리에서 효율성을 보였다.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역발상을 통해 승리했는데 트럼프는 또 가족 관리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 태도 측면에서 두 후보는 모두 최악이었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이 아저씨 패션을 통해서 그 옛날에 그 호황기 향수를 자극해가지고 핵심 지지층의 일체감을 부여했다. 무엇보다도 이 저자는 앞으로 한국 정치도 이런 경쟁의 양상이 나타날 거라고 예견하면서 네. 멋지게 포장하려는 후보가 아닌 자기의 색깔, 즉 정체성이 확실한 후보가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 정치 지도자로 당선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기존의 정치 관점으로 당선 공식을 적용하는 선거는 무조건 잊어야 한다. 트럼프식 대선 전략을 우리 방식대로 좀 벤치마킹 배우기를 바란다 이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진보와 보수를 따지지 않고 진보와 보수 쪽에서 자기 소신에 부합하는 이런 것을 다 취하는 예. 새로운 정체성의 정치가가 한국에서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 같으면 어떤 노선을 취했냐면요. 트럼프는 공화당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공화당의 원래 그 정체성대로 동성애 뭐 이런 것은 아주 정확하게 명확하게 반대를 표시했어요. 네. 동성애나 이 극성 패비들
명확히 반대를 표시하면서 이 피지피 탈퇴 이런 것들은 또 민주당의 노선 것을 갖다가 써먹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 이재명 지사는 지금 민주당의 무슨 적자나 또는 그 당의 정통 주류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도 또 트럼프하고 닮았어요. 이제 그러니까 뭐 돈이 조금 없는 게 트럼프하고는 좀 다른 점인데 조금. 어쨌든 그 이재명 지사도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민생을 위하고 예. 인민을 위하고 평화를 위한 길이라면 거침없이 질주하는 솔직 담백한 모습을 보여줄 때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프레임 전쟁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사실 이재명 지사는 외롭게 싸운 것 같지만 지금의 이 검찰과 경찰과 검찰의 그리고 일방적인 뉴스 회사들의 이 전방위 공격 앞에서도 프레임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는데 이재명 지사는 상당한 지금 성과를 냈던 게 사실이에요. 예. 왜냐하면 그 해경궁 김 씨의 무슨 그 이 저질 댓글로 프레임을 네. 저질 그 이 뭡니까 트윗 글 네. 이걸로 프레임을 저쪽이 내놨는데 그걸 문준용 취업 특혜 프레임으로 맞받아쳤죠. 바꿨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하태경, 홍준표까지도 다 넘어갔고 민주당 간부들도 하필이면 왜 이런 그런 말을 꺼내놓느냐 하고 뭐 부글부글했다는 것은 그 프레임으로 넘어갔다는 예.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재명 지사는 페이스북에다가 경찰이 진실이 편이 아니라 권력을 선택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수사를 자기의 혐의점이 아니라 자기가 권력 투쟁의 희생양인가 아닌가 네.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데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경찰의 또 한밭집 비리까지도 거명하면서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다음으로 이건 이제 누가 한 건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안이 바뀐 프레임이라는 것도 나왔어요. 네. 안이 바뀐 프레임이라고 나와가지고 안희정 죽이고 이재명 죽이고 이걸로 간다. 예. 뭐 이것도 상당한 그럴듯해요. 네. 이 저변에서 네. 이 프레임 이건 정말 그 이재명 지사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특히 그 예전에 그 책사 50대의 책사였던 윤여준 환경부 장관이었던 사람, 이 사람은 그 안이 바뀐 프레임 이런 것들이 좀 통했다. 이런 또 평가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지는 않다. 이런 결론을 좀 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글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이 메이저 기레기들의 호응을 받지는 못하지만 네. 이렇게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그 마이너 언론들에서 파상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지리산에 살고 있는 어떤 그 시인도 네. 그 김영환과 김부선의 그 밀월 여행을 얘기하고 대관절 왜들 이렇게 미친 짓거리를 하느냐, 이래서 누가 좋아하느냐, 이런 글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 가운데 그 박신숙 인천교육대 외래 교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일 수밖에 없다. 네. 이분이 민주당 인천시당 여성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떤 내용이 담겼죠? 핵심만 좀 소개를 좀 해볼까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가 붕괴되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도 40% 이하로 동반 하락하면서 조기 레임덕 프레이밍까지 속출하는 형편이다. 더한 자충수는 촛불 정권의 최대 수혜자인 여당이 앞장서서 정권 창출의 주전 선수였던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과도한 흠집내기로 20년 연속 집권 플랜의 적신호마저 감지된다.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출당 내지는 제명을 운운하는 작태를 가관이다라고 하면서 네. 2004년 열린우리당 창당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의 당선 공신이었던 김대중 주류 세력을 개혁 대상으로 몰아친 친노 조직을 제외한 모든 우군 세력을 적으로 각을 세웠던 과욕의 잔상이 생생하게 떠오른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그 결과 그 열린우리당은 모든 선거에서 예. 전패하는 초유의 선거 기록을 남겼으며 이는 보수 세력의 연대와 재건의 숙주 역할은 물론 그들에게 정권을 옮겨주는 1등 공신이 됐다. 그러니까 과거에서 네. 그 배우자는 뜻이죠. 자, 그 다음으로 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죠. 13시간의 네. 검찰 조사. 그 다음 네. 소개해 주시죠. 지난 24일 이재명 도지사는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되는 경찰의 과잉 표적 수사와 인터넷 댓글 참여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마저 봉쇄당하는 억압적 마녀 사냥을 넘어 최초의 인터넷 댓글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 상황까지 임박한 작금의 현실이 이 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자화상인지 되묻고 싶다. 네. 예. 그러면서 정작 이재명이 건드린 것을 영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건설 원가 공개, 기본 소득제와 국토 보유세 도입, 공공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 개선, 청년 배당, 공공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등으로 이 사회 기득권 세력의 적폐와 불의에 대한 경고와 혁신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지금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런 논조를 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사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정을 수행하면서 많은 그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네. 네. 특히 엊그저께 그 내놓은 아파트 그 후분양제는 네. 이건 엄청나게 터뜨릴 만한 그 소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떤 기레기 하나 관심을 두지 않고 예. 그 소수의 작은 언론들만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박신숙 교수의 글 중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이 건드린 영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에 대한 적폐와 불의에 대한 것이다라고 했다는 네. 거죠. 네. 제가 그 영린이란 말이 좀 이렇게 시대착오적이라서 제가 영린은 빼고 전달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재명 지사의 죽이기 못지않게 이재명 지사의 살리기도 보이지 않는 이 저력을 형성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민심의 갑이다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